여러분 갑자기 막 다 튕겨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문제가 많네요, 줌에. 제가 핸드폰 줌 끈다는 게 아예 나가기를 눌렀습니다. 자, 하하님 들어오시면 다시 할게요. 하하님 그 블로그 링크는 여기 명예전당 올려주셨나요? 안 나오네. 그냥 아이디를 로그인할 때 아이디를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음소거 해제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JWS 5153인데 이게 맞는지. 로그인 아이디. 자기 아이디 비번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아, 이건 그 뭐라고요? VW요? JWS 5153. JWS5153 5153. 네. 이건가요? 네네네. 본인이 요거 후리지 네네. 이게 이제 아, 블로그 우리 집. 별명이고 아, 네. 이게 블로그 아이디고 이거는 블로그 이름입니다. 그거를 아, 이제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고요. 네. 튕겼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뭐를 위해서 목적으로 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지 않고 있죠. 이제 초기 블로그 모양으로 다들 갖고 계신데 블로그 디자인 수업을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네네. 기수는 그 디자인이 안 돼 있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디자인 수업을 한번 열어드릴까요? 네, 다 같이 한번 네.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명예전당방에 디자인 이제 수요가 좀 있으면 아예 수업을 열어가지고 한번 해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전체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지금 아이의 이제 초기 설정이셔가지고 낙서장으로 해서 이렇게 카테고리도 없이 진행을 하고 계신데 요 카테고리 만들고 이런 것도 아직 전혀 모르시는 거죠? 네. 네. 저건 제가 그냥 너무 간단한 부분이라서 알려드릴게요. 이 관리 들어가시면 거기에 이제 메뉴 글 동영상 관리라고 있어요. 메뉴 글 동영상 관리. 여기에 블로그라는 메뉴가 있고요. 이 블로그 메뉴 오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어, 카테고리 만들 때는 이제 카테고리 전체 보기 클릭한 상태에서 카테고리 추가 버튼 누르시면 돼요. 카테고리 추가. 여기. 그래서 이제 추가하신 다음에 추가가 되면 여기 옆에 우측에다가 이름도 바꾸고 어떤 형식으로 할지도 바꾸고 주제 분류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해가지고 확인 버튼 누르면 생성이 돼요.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를 합치고 이렇게 분류하고 할 때는 이렇게 잡은 상태로 이렇게 위로 아래로 드래그 앤 드롭이 다 돼서 이동이 되고요. 그리고 합칠 때는 이렇게 끌어서 위에다가 집어 넣으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상하위로 구분이 돼서 1, 2차 카테고리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스크롤해서 왔다 갔다 하고 이동도 똑같이 드래그 앤 드롭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이 각각의 폴더는 사실 저도 잘 안 해놓긴 했는데 요거 이렇게 각각의 폴더는 전부 다 이 주제 분류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각각의 글들이 어디 노출되냐면 블로그 홈에 보면 이제 네이버에서 통화 검색으로 이렇게 딱 첫 화면 들어가면 블로그라는 탭이 있죠. 여기 들어갔을 때 블로그 홈이라는 곳에 이제 내가 하는 주제별 보기 여기에 주제 분류된 거는 이쪽으로 구분돼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내가 보여주고 싶은 카테고리에서 계속적으로 활동이 누적되면 그 누적된 활동들이 계속 모여서 뭐가 될 수 있느냐? 나중에 이제 인플루언서 등록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목표로 블로그에서 성장해서의 목표는 우선은 첫 번째 1단계로 뭐 블로그 리뷰단 뭐 이런 걸로 활동하실 거고 두 번째로 넘어가면은 뭐 약간 수익화하는 거에서 이제 위로 계속 넘어가려면 결국엔 인플루언서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인플루언서 가려면 주제 분류에서 한 카테고리로 꾸준하게 글이 누적돼서 모이는 것들에 그런 게 되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카테고리 할 때 주제 분류와 그런 대표 주제를 정해서 가는 거 이런 거는 조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글을 좀 봐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봐드리면 될까요? 아니요, 그 교회 거, 그 교회 글 교회 뭐지? 글이요?
네, 네. 음, 그 제목이 밑에, 뭔지 혹시 아세요? 어, 컵, 메이드림요. 메이드림. 제일 밑, 메이드림? 네, 밑에, 이거요? 네, 네, 음. 얘도 아까 제가 제목은 얘기해 드렸지만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도 노출되는 제목을 하긴 했는데 하프를 굳이 이렇게 띄었을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되면 로봇은 딴 단어로 봐요. 하 따로 풀 따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붙여 쓰는 거. 단어는 이렇게 어절을 맞춰주는 게 좋고 영종도 핫플로도 검색되고 영종도 메이드립 이렇게도 검색되겠죠. 핫플 메이드립 뭐 이것도 검색될 거고 빈도수가 작을지라도 그래서 제목은 그렇게 지었는데 이제 조금 아쉽죠. 그러면은 메이드림이가 어디예요? 카페예요? 네, 네. 네, 카페요. 그러면은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 영종도 핫플 뭐 카페 메이드림 하면은 이제 하나 더 키워드가 늘어날 거고 또 여기 보니까 이제 밤에 가기 좋은 카페 뭐 이렇게 써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 뭐 관점을 들어가는 글이 된다. 그러면 밤에 가면 좋은 영종도 핫플 카페 메이드림 이런 식으로 써도 되겠죠. 그래서 그런 키워드의 조합을 조금씩 이렇게 세부적으로 확장시키면서 좀 더 검색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글 쓰시면은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을 여기다 넣어줘야 돼요.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을 여기. 그래서 그렇게 계속 써주되 요거와 요 밑에 사진의 구분을 주기 위해서 여기를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띄어쓰기. 그래서 여기도 좀 띄어쓰기. 그래서 위에 사진이 여기 설명하는 거고 여기는 구분을 해준다라는 거를 가독성적인 측면에서도 그걸 해줬을 때 훨씬 더 여유가 생기거든요. 글 볼 때.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제가 요 사진에 대한 설명 여기다 넣고 여기 띄고 이 사진에 대한 설명 여기다 넣고 여기 띄고 이 사진은 넣고 띄고 이렇게 한 게 이렇게 구분을 줘서 조금 호흡을 여유롭게 주기 위한 건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따닥따닥따닥 붙으니까 이제 호흡도 여유롭지 않고 이제 이 사진이 여기를 설명하는 건지 여기를 설명하는 건지 그런 것도 이제 좀 구분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을 좀 잘 맞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가 갔다 온 느낌 같은 것들을 잘 적어주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밤에 가면 좋을 뭐 카페 이렇게 만약에 관점을 잡았다? 그러면 밤에 가면 좋은 이유가 뭐 조명이 좋다든지 뭐 야경이 좋다든지 뭐 그 테라스 뭐 이게 뭐 조명을 잘 설치했다든지 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런 포인트를 잡아서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컨셉을 입혀서 리뷰를 쓰는 연습들을 계속 하시다 보면은 리뷰의 질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관련도 있게, 뭐 예를 들면, 아메리카노는 이런 거, 이 정도 한다, 뭐 이렇게 하면은, 한 것 같다 하면은 이제 정확한 정보가 아닌 것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약간 아쉽지만 다음번에는 여기 적어 주신 것처럼 메뉴판 같은 사진들이 사람들한테 되게 중요한 정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정보를 좀 상세히 올려주고, 그리고 예약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알려주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서 사용자 입장에서 내가 어떤 정보를 담았을 때 사람들이 그걸 좀 좋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할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계속 글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실까요? 아니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너 앉아서 어떡하니? 우리 아들내미 자야 되는데. 질문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금방 시작해서 지금 그냥 아이들하고 가고 싶은 그런 블로그로 해야 될지, 아니면 먹는 걸 좋아해서 맛집 이런 주제로 가야 될지,
음, 아니면 지금 너무 초보라서 지금 아기가 아파서 잘 글을 못 썼거든요. 네. 네. 그러면 네. 우선은 지금은 우선은 초보 단계에서 조금 글이 익숙해지고 그런 게 중요한데 개인보다는 아이들하고 다니는 곳이 좀 더 많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네. 나라는 사람의 관점에서 내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관점에서 글을 조금 써보시는 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아이와 함께 가볼 만한 곳을 좀 추천하는 그런 블로그나 맛집이나 이런 것들을 좀 쓰고 네. 이제 개인적으로 어딜 가시더라도 이런 데 올 때는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가면 어떤 게 좋겠다, 어떤 게 뭐 나쁘겠다 이런 것들도 같이 관점을 심어주시면 그냥 아이 키우는 엄마가 계속 그 방향에서 계속 생각할 수 있는 도움을 받고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블로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네, 우선은 감사합니다. 지금은 키워드를 조금 더 네. 확장시켜서 아까 쓰는 방법도 알려드렸잖아요. 그렇게 좀 네. 쓰시면서 검색될 수 있는 확률들을 계속 높여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 가르쳐 준 대로 매일 하면은 그 네. 체험단 블로그까지는 발전할 수 있나요? 무조건 할 수 있죠. 아, 근데 100%할 지금 수 있습니다. 네. 10명 정도 들어와서 예, 방문, 그래도 100%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열심히 하면 되나요? 네. 꾸준히 방문자 열심히 수가, 하되 방법을 알고 하는 게 중요해서 아, 사실은 저희 기초 강의 있잖아요. 제가 이제 네. 이번 기수 출발할 때 이제 너무 기초 없으신 분들은 그 강의 꼭 들으라고 한 게 저품질 예방하는 글쓰기 방법이라든지 간단한 네. 블로그의 세팅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온라인으로 다 찍어 놨어요. 그거 네. 강의 한 번씩 들어보시고 네. 출발하시면 훨씬 더 네. 이제 글의 질이 올라가실 거예요. 아, 그럼 방법을 알고 쓰는 게 중요합니다. 토탈 수가 100명 정도는 돼야지 그 체험단 이런 거 신청 가능한 거죠. 아니요, 지금도 저희는 기회를 드리고는 있어요. 대신에 이제 저희가 드리는 가이드에 충실하게 쓰시는 분들에 한해서. 네. 그래서 지금 명예전당방 오시면 지금도 책 리뷰 서평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네. 참여하셔도 돼요. 원래는 이제 100명 이상인데 저희가 그냥 다 열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좀 안 되셔도 성실하게만 써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죄송해요. 제가 채팅이 날라가서 다시 한번 링크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다음이 누구였을까요? 아까 순서, 자기 순서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서령님, 은호님, 네, 이었던 것 같은데, 우선 지금 좀 올려주신 순서대로 빠르게 가겠습니다. 이번 기수는 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네, 헤라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링크 올려주세요. 어떠셨어요, 서령님? 저요? 네. 전 제 순서가 아닌 줄 알고. 아, 어, 헤라님도 링크 좀 올려주세요. 바로 다음번으로 또 해드릴게요. 네, 얘기해주세요. 음, 저는 원래는 이제 그러니까 부동산을 하고 있다 보니까, 처음에 부동산 했을 때 그냥 막 부동산 관련된 거를 많이 썼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1년을 네, 쉬고 생각을 여러 가지를 하다가 부동산 중개만 하고 싶진 않아서 다른 걸 조금 섞어서 블로그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욕심을 좀 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래서 너무 네, 마음이 앞선 나머지 막 책으로 수익한 사람들 것도 좀 따라해보고 싶고, 그러니까 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수익을 내고 있으신 분들.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따라 하려다 보니까 블로그 쓰는 시간도 너무 길어지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고민이 많아서 9기 때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증 시간 넘어가가지고 놓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네, 저번에는 이제 이렇게 컨설팅 해주시는 것도 듣고 하면서 이게 조금 가볍게, 그러니까 마음을 조금 가볍게 해볼까 이러고서 이번에는 쓰다 보니까 일단은 포스팅하는 시간이 1시간 안으로 조금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하셨네요. 내용에서 살짝 뭐라 그러지? 뭐라 해야 되지? 힘주는 게 좀 빠진 느낌? 그러니까 조금 네, 더 글은 잘 써지더라고요, 편안하게. 그리고 네, 그때 컨설팅 해주실 때 그냥 대문 자체가 뭔가 목적이 없어, 그냥 공부한 걸 내용을 남기는 것 같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차라리 박 소장이 부동산 공부방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공부방이니까 하고서 이렇게 와서 무언가 네, 정보를 배워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바꿔보고
프로필 내용도 이제 제가 딴 자격증들을 취지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 데에 대한 사업 방향을 조금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하고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공부 이 프로필에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이 하나 더 있으면 조금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예전부터 준비했던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네. 공부를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재무설계 쪽이에요. 그러니까 재무설계사들이 대부분 보험 쪽이나 금융권 쪽이 많으셔가지고 네. 부동산 쪽은 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섞어서 좀 해보려고 해서 그 공부를 하다가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뭐 넷플릭스에서 보면 이렇게 따와가지고 쓰고 기사도 그때 막 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애플 기사가 이게 네, 이거. 기사를 보고 쓴 거거든요. 그래서 기사도 너무 맞아요. 요약만 하면은 좀 별로 재미가 없다고 하셔가지고 이거를 네. 보고 제가 생각한 것들이랑 그 안에 있는 이제 기사는 이렇게 그냥 링크만 넣어버리고 이거를 네. 보면 쓴 내용들을 좀 가볍게 쓰려고 노력을 해보니까 오히려 네.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음. 제목도 이제 키워드들을 조금 늘려고 많이 좀 노력을 해봤어요. 네. 찾아서도 써보고. 그렇게 해서 조금 습관이 조금 더 많이 들었다라는 느낌이, 그러니까 쓰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줄다 보니까 이게 점점 습관으로 잡아져 가는 느낌이어가지고, 네. 그리고 좀 이제 고민은 이게 그래도 일상적인 내용들만 쓰기에는 조금 그래서 그러니까 주제 루틴을 조금 표를 만들어가지고 그거에 맞게 주제를 찾아볼까랑 그 네. 다음에 이제 요즘엔 어디 가다가 이건 오늘 블로그를 써볼 만한 주제다 이런 게 생각나면 이제 기록을 해놨다가 저녁에 쓰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상가 전용으로 조금 전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민을 하다가 상가면은 내가 맛집을 가거나 괜찮은 상가에 가면 그거를 포스팅을 해서 계속 올려주면서 마지막에 모든 상인들의 조금 이런 활성화를 응원한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너무 중계를 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느낌으로 맛집도 데일리에다가 넣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는 맛집도 좀 그렇게 해서 몇 개는 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조금 요렇게 저렇게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중개하는 사람으로만 비치지 않고 어떻게 네. 보면 자산 관리를, 그러니까 목적은 그거거든요. 자산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코칭을 해주고 싶은 게 있거든요. 하나 더 추가를 한 게. 네. 그래서 네. 요거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블로그에 스며들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도 써보고 이렇게 고민을 좀 해보면서 요번 달에는 좀 써봤던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글의 주제나 이런 거는 지금 보면은 되게 선정을 잘 하고 가세요. 네. 그래서 이슈 메이킹도 되는 주제들도 잘 끌고 가시고, 뭐 이런 애플저축 같은 것도 이슈가 돼서 저도 기사로 보긴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람들이, 뭐야 이러는데 사실 우리나라 적용은 안 됐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래도 맞아요. 이제 주식 정보로서는 조금 뭔가 약간, 혹할 수 있는 그런 네. 내용이기도 했어가지고, 이제 도움이 되는 부분은 있는데, 이제, 글의 어떤 양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족한 건 아시죠? 그러니까 이번에 글, 이제 어떻게 좀 힘을 빼볼까 하다 보니까 글이 이제 좀 너무 줄어들어 버린 느낌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네. 이번에 인증하고 근데 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이 이렇게 짧게 가지만 자주 글을 쓰잖아요. 그럼 네네. 또 그것에 대한 어떤 즐겨 찾는 이유들이나 팬덤이 생기면서 되게 큰 영향력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선택하는 거죠. 내가 어떤 방식으로 갈지. 음.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웃 관리에 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구조가 생겨요. 음. 왜냐면 이제 글이 외부 노출이 되는 건 조금 떨어지지만 자주 쓰는 어떤 성실함으로 음. 사람들의 팬덤과 커뮤니티화 시키겠다라는 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음. 근데 저는 그래서 모든 글을 다 힘을 주고 쓸 수는 없지만 힘 주고 쓰는 글들이 비율이 꼭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는 음. 제대로 노출하기 위해서 글수, 사진수, 키워드 수 이런 거 다 맞춰 쓰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야지 이제 상위 노출되는 글들을 타고 들어와서 다른데 짧은 글들도 사람들이 소비하고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네. 오면은 이제 저 블로그에 모든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냥 성실하고 짧게 쓴 걸 계속 꾸준히만 한다고 해도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내가 그 외에 에너지 소비를 하는 것이 더 많아지니까 노출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섞어주면서 가는 게 딱 중간에 균형을 잡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거 조금 맞춰주셨으면 좋겠고, 네. 이런 것도 내용 되게, 이것도 이제 제목도 되게 좋은데, 이제 제목 길이도 너무 길기는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PC 버전으로 볼 때 적어도 2줄 이상 넘어가지 않게, 어,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네. 보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게끔 하는 거, 요 정도 길이 되게 좋거든요. 요 정도 길이. 네, 어떤 조금만 거요? 줄여주셔도, 이것도 좀 길구나. 한 이 정도, 요 정도 괜찮다. 요 정도. 한 2줄 정도. 어, 그리고 2줄 정도 들어가죠.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명품 브랜드 주식 투자. 명품 브랜드 주식 투자.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놓고 그 뒤에 부가 설명을 하는 것도 좋아요. 네. 어, 왜냐면 짠테크의 방법을 검색하는 것보다는 명품 브랜드, 뭐, 명품 주식 투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명품 브랜드 주식 투자 이런 게 더 검색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키워드를 왼쪽 배치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 사람들이 읽는 패턴 자체가 네. 키워드가 왼쪽 중심에 있어야지 더 집중을 잘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 인스타그램 마케팅 같은 거 할 때에도 항상 키워드를 왼쪽 중심으로 써요.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가 음, 있으면 우측에 놓지 않고 왼쪽으로 줄을 띄어서 왼쪽에 붙여 쓰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가독성적인 측면도 그렇고 집중하는 측면에서도 그래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서 중요한 키워드를 그렇게 가면 어떨까? 이런 것들 너무 잘 돼 있고 너무 내용이 좋아가지고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서영님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우선은 충분히 참고할 만한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긴 블로그인데 이제 유입될 수 있는 키워드나 뭐 이런 글자 수나 뭐 사진 수나 이런 거 맞추는 게 어렵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유 관리에 조금 더 힘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음, 대신에 어떤 이유만 찾아가냐면 딱 재테크, 뭐 이런 짠테크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이유들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 그런 사람들 어디 있느냐? 그 관련된 카페 같은 데 가면은 활동 유저들 많잖아요. 네네. 댓글도 쓰고 막 글도 쓰고 그런 사람들 다 1대1로 들어가가지고 어, 블로그 가서 이웃 신청하고 댓글 달고 그런 음, 약간 직접적인 소통들을 하셔가지고 이제 서령님이 하시는 글이 유효한 사람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을 내가 발굴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음, 블로그에 광팬이 될 사람들을 거꾸로 찾아가는 거예요. 네. 음,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는 거지만, 그러기에는 지금 운영하는 방식 자체가 이제 상위 노출로 가는 방법이랑 조금 다르니까 결이, 그런 형식으로 갈 거면 이웃을 아예 핵심 타겟을 끌고 들어오는 게 또 좋은 방법인 거죠. 음,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번에 해보시면 어떨까 네,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다음번에 만약 챌린지 들어가시면 지금 이웃 수가 몇 명이죠? 300명 조금 넘는 것 같아요. 300명? 네, 그러면 다음 기수에 1000명 만든다 생각하시고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네. 하루에 내가 죽었다 깨나도 한 50명씩은 신청한다. 어, 아, 하루에 50명 신청. 그러면 리턴이 서로에 들어오는 거 한 10명 되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최대한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네,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아무나 아니고 딱 네,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만 찾아가서 했으면 좋겠어요. 어, 네, 그거 한번 도전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왜냐면 들어만 오면 이 사람 되게 괜찮은 블로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소스가 많기 때문에 어, 들어오게만 만들면 서령님 팬으로 만드는 건 되게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서로 이웃률이나 이웃률이 되게 저조한데 보통 일반 블로그는 근데 서령님 블로그 같은 경우는 되게 높은 그 수준으로 수락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이웃을 만드는 어떤 그 행보를 조금 해보시면 어떨까? 저는 제 블로그가 되게 볼 게 많이 없나 이런 생각을 엄청 했거든요. 볼 거는 너무 많아요. 많은데 그거에 맞는 타겟을 못 찾아서 그래요. 어, 그 맞는 타겟을 찾아 나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음,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신은정님 어디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그 부동산 쪽 하시나요? 네,
부동산 네. 하다가 지금 원래 단독주택 부동산만 전문으로 하다가 네. 지금은 이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 단독주택 시행. 저 죄송한데 네. 헤라님이 그 다음 순서였었나 봐요. 아까 네. 그러면 드린 그분 헤라님 먼저 하고 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헤라님 먼저 할게요. 이분이 아까 8시 반이었는데 일 때문에 못 들어오셨어가지고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헤라님이 익산 나비해요. 네. 지금 몇 번째 참여하셨죠, 헤라님이? 저 이번에 두 번째요. 두 번째 하셨구나. 두 번째. 네. 첫 번째 성공하고 두 번째 성공 못했어요. 그렇구나. 익산 원장님 모임에 추천하셨나 봐요, 저를. 아까 두 분 더 들어오셨던데. 맞죠? 네. 여기 우리 헤라님 여기 마찬가지로 이거 디자인 좀 여기 지금 이런 거 다 만드실 수 있으면 여기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 여기도 근데 조금 어렵게 해가지고 여기를 다 까먹었어요. 이게 제가 검색을 해서 글씨를 썼는데 짜집기를 조금 했거든요. 근데 검색이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다른 블로그 글씨보다 많이 쓴 것 같진 않은데 검색이 되게 많이 돼가지고 뭐가 어떤 게 검색이 잘 된 건가 싶어가지고 궁금해서요. 목소리 안 들려요. 제 목소리 계속 안 들렸나요? 네. 제가 왜 갑자기 음소거가 됐죠? 이상하네. 그러지 않았는데 이상하네. 다시 얘기 드릴게요. 네. 저 진짜 얘기 많이 했는데 얘기가 안 들렸나 봐요. 그래요. 오늘 진짜 이상하네요. 무슨 귀신 들린 것처럼 저 여기 음소거 버튼 이 왼쪽 위에 있어서 절대 누르지 않으면 안 눌리는데 제가 왜 눌려 있을까요? 못 들었어요. 네. 무슨 얘기했냐면 여기 이제 그 스킨 요쪽에 네. 지금 디자인 원래도 잘 하고 계신 분이라 요 블로그 타이틀 네. 집어 넣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뭐 글 중에 유입이 잘 됐는데 뭐가 잘 됐는지 모르겠다 하셨는데 제가 직접 통계를 보지 않고서는 무슨 글이 제일 좋았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블로그 들어가셔서 네. 그 전체북에 보시면 여기 최근에 쓰신 글들의 조회수가 다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조회수가 잘 나온 게 뭔지를 얘기해 주시면 제가 보고서 왜 그게 잘 나왔는지 역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 포마를 했던 게 제일 잘 나왔어요. 어떤 거요? 오늘 블로그 링크 보냈던 글이 제일로 잘 나왔어요. 오늘 보냈던 거? 그럼 오늘 보냈던 걸로 한번 볼까요? 네. 그게 1,900개 나왔거든요. 검색이. 여기는 키워드가 되게 많이 포함됐네요. 아, 네. 이런 게 제가 관점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곱슬머리라는 거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관점이 생기죠. 네. 음. 그리고 뒷머리 높은 이런 표현을 쓰나요? 뒷머리 높은? 요즘 많이 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저는 미용 쪽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단어가 사용되는지 실질적으로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건데 이런 게 관점이에요. 음, 곱슬머리도 하나의 관점이고 뒷머리 음, 높은도 관점이에요. 그게 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많은 고객들이 있지만 그 고객들 중에 나는 이런 게 필요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 단어로 찾아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유입이 일어날 수 있는 단어인 거죠. 그리고 요거 음, 같은 경우도 너무나 그
노출될 수 있는 단어의 조합이 많아요. 곱슬머리 시스루, 곱슬머리 아이롱펌, 뭐 뒷머리 높은 상고, 뒷머리 높은 뭐 볼륨 매직, 뒷머리 높은 상고 볼륨 매직, 뭐 여러 가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키워드의 조합으로 제목은 잘 지어주셨는데, 사실 이제 그거는 이제 로보트, 어떤 약간 로직의 관점에서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제목 자체가 조금 약간 상업적으로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아이롱펌이랑 볼륨 매직이랑 뭐가 똑같아, 뭐가 달라 이런 거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한 건가? 아니면 다른 얘기를 하는 건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목만 보고는 유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명확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지 제목만 가지고는 제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글을 이제 보면 알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뭐 상고머리에 대한 설명부터 다 이제 써주고 계시고, 네, 뭘 원해서 고객이 왔는지,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이렇게 쭉쭉쭉 다 써주셨네요. 뭐 사진수나 내용이나 이런 거는 잘 집어 넣어주셨는데, 사실 사진이 흔들린 게 많네요. 근데 이상하게 아까 익산에서 찍으신 분들은 전부 다 사진이 떨어지네요. 이상하게. 그리고 원본 카메라로 찍었는데 왜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절대로 사진을 이렇게 줌으로 당겨서 찍으시면 안 돼요. 아, 네, 당겨 쓰고 잘라 쓰고 이렇게 하시면 다 깨져요, 이렇게. 네, 그리고 동의 구하시지 않은 거는 모자이크 하시는 게 나중에 상업적으로 이건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주의해 주신. 좋아하는데요. 네, 이제 빨리 가셔야 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급하게 찍으니까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런 찍 것들도, 이렇게 네. 하는데 급하게 찍어서 찍는 사람을 한 명 두셔야겠다. 없어요. 다 1인샵이에요. 아, 1인샵이구나. 제가 제이님 추천해가지고 지금. 그러시구나. 네. 네, 다들 아까 열심히 듣고 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이런 어떤 그 관점이 들어가면은 그 글의 유입이 정확도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형식으로 조금 이어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 글을 쓰시는 거는 잘 쓰세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왔고 뭘 원했고 그걸 위해서 나는 무엇을 했고 거기에서 어떤 게 중요하고 뭘 생각하고 오시면 되고 이런 얘기가 다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 설명으로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내가 키워드를 여기다 넣었지만 그 넣은 게 이제 글에서 잘 운용될 수 있는 형태로 집어 넣는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실 때는 내가 여기서 노출하려고 했던 이 키워드가 있으면 키워드에서 컨트롤 F 눌러가지고 이 키워드 중에 내가 노출하려고 했던 의도한 건 뭐라고 보면 될까요? 컨트롤 F. 곱슬머리, 머리, 네. 아이롱펌 이런 거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런 것들 보면 이제 0이죠. 그러니까 곱슬머리 여기다 조합은 이렇게 다 만들어 주셨는데 이 조합을 본문에 넣어주지 않았어요. 아,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이렇게 넣어줬잖아요. 그럼 제가 아까 키워드 어떻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곱슬머리 시스루, 곱슬머리 아이롱펌, 뭐 곱슬머리 시스루 아이롱펌, 뭐 뒷머리 높은 상고, 뒷머리 높은 상고 볼륨, 뭐 뒷머리 높은 상고 볼륨 매직,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 조합이 나오면 이런 키워드의 조합이 여기에 이렇게 넣었을 때 지금 두 개 나오죠. 이런 식으로 뭔가 본문 안에 포함이 돼야 돼. 여기 안에. 근데 그런 게 조합은 만들어 놨는데 포함을 안 해놨어. 그러면 제목은 잘 썼는데 여기 본문에 키워드가 없어서 노출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게 만약에 노출이 잘 됐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관점을 가진 글이어서가 이제 첫 번째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정확도가 높은 글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정확도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미용에 관련된 단어를 얘기했는데 여기 안에서도 말한 것들도 다 미용에 관련된 단어를 얘기했죠. 네. 그래서 연관도가 높은 단어들의 조합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도를 높게 보는 거예요. 블로그 키, 로직에서. 그래서 네. 노출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어떤 키워드를 만든 것은 잘했지만 그 키워드를 운용하는 것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앞으로 쓰실 때는 이런 네. 키워드 조합을 만들어냈으면 그 키워드의 조합을 본문에서도 잘 활용해야 한다. 아,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뒷머리 높은 상고라고 했으면 여기도 뒷머리는 높은 상고 말고 뒷머리 높은 상고 커트예요. 이렇게 했으면 키워드가 만들어지겠죠. 음,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딱 그런 식으로 예, 맞춰서 가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제목에 쓴 단어를 본문에도 한두 번 정도, 뭐, 많으면 세네 번 정도 반복해 주는데, 그 키워드의 조합들을 반드시 여기 본문 안에 넣어주지 않으면 노출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런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떤 그 스토리텔링이나 뭔가 이제 과정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그 어떤 관점 같은 것들은 잘 잡아주신 글이라서, 내용적인 면에서는 잘 쓰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 네. 많이 느꼈죠? 네,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잘하시고 계십니다. 계속 하시다 보면은 더 쉬워지실 거예요. 네. 네. 사진 좀 열심히 좀 연습하세요. 사진 찍는 거. 네. 그리고 무조건 어플 같은 거 쓰지 마시고 원본 카메라로 1대1로 해서 찍으시고요. 1대1이 1대, 그러니까 줌으로 당기거나 늘리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원본 그냥 카메라, 셀카메라로 찍으시고 그리고 이제 안 흔들리려면은 조명 확보를 좀 하시면 안 흔들려요. 조명. 네, 조명이 조금 더 밝게 잘 맞춰 놓으시면 네. 찍을 때 그 환경 조성을 하시면 훨씬 더 빨리, 그러니까 더 안 흔들리는 안정적인 사진을 얻을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은정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돈의 화신, 이거는 뭔가요? 아, 네, 저 본인이 하시는, 부동산, 네. 네, 저희 신랑이고요. 관리는 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시는 거구나. 네, 네, 그 뭐지? 단독주택 분양이랑 단독주택 토지 분양을 전문으로 했었는데 네, 지금은 시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시행한 걸 판매까지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조금 홍보하는 블로그가 목적이시겠네요? 네네. 음. 지금 단독주택 분양도 같이 하고 있긴 있어요. 그렇구나. 네, 다른 그러니까 저희가 시행한 거 말고도. 네. 지금 우선은 뭐 블로그 스킨이나 이런 곳은 다 딱 정확하게 자기가 무슨 일 하고 있는지 표현을 잘 해주셨고, 정확한 연락처라든지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딱 말씀해 주시고, 또 이제, 이 각각의 채널들, 연결하신 뭐 위젯이나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 이제, 전달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블로그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손댈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카테고리도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 딱 분류가 잘 되어 있으신데 요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모든 카테고리를 앨범형으로 해놓으셨잖아요. 네네.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네, 앨범형으로 했을 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수의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다수의 커리어가 있고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근데 네, 어떤 것들은 이제 하나를 집중해서 보여주는 게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네, 때는 이 앨범형 말고 그 블로그형이라 그래서 네. 아까 뭔지 아시죠? 아, 블로그형. 네네. 네, 알고 글 있어요. 하나씩 집중해서 보는 거.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이렇게 네네. 클릭되는 걸로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게 모든 걸 앨범형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약간 각각의 글 카테고리의 목적에 맞춰서 네. 집중해서 보여줄 거는 이제 1대1로 승부 보는 거 그런 것들도 좀 중요한 구성일 것 같아요. 네. 아, 네네. 이 블로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약간 사업성이 있는 블로그이기 때문에 네네. 뭔가 약간 이제 그 의도를 좀 명확하게 맞춰서 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네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 네. 다음에 글을 하나 봐드리려고 하는데 저 보내주신 링크로 보면 될까요? 아, 제가 보내드린 링크는 이거 뭐지? 그냥 블로그 블로그 링크. 주소였구나. 네네. 어떤 글로 좀 봐드릴까요? 아, 잠깐만요. 제가 블로그에서 접속, 첫, 첫 번째 카테고리 단독주택 시행의 첫 번째 글요.
이거요. 네. 음,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시행하는 것도 그렇지만 뭐 네. 예를 들면 김포 뭐 장기동 단독주택 아니면 김포 문양동 단독주택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사실 김포 단독주택 아니면은 뭐 무슨 동 단독주택 이게 계속해서 겹치잖아요. 네. 그거가 좀 딜레마인 게 이 키워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좋지 좋지 않죠. 않을까. 네네. 그래서 사실은 중간중간에 다른 포스팅도 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 그래서 되게 잘 하시는 거고, 그거에 대한 주의점을 반드시 가져가셔야 되는 것도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보면은, 네, 얘기하세요. 그래서 얼마에 한 번씩 그 같은 키워드를 써도 되는지 그게 음, 좀 궁금해요. 그리고 사실 키워드 제가, 네네. 네네. 얘기해 주세요. 제가 말을 아니요. 끊,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키워드는 사실 몇 번에 몇 번이다라고 제가 명확하게 숫자를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네. 그건 팩트 체크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뭐 임의적으로 숫자를 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그냥 제가 카더라예요. 저의 네. 경험치로 봤을 때 적어도 한 세 번에 한 번 정도? 세 번 정도. 그 포스팅 3번에 한 번 정도요? 네. 그러니까 세 번은 걸러야 될 것 같아요. 아, 단독주택 한 번 썼으면 다른 글 세 개 정도 쓰고 또 단독주택 쓰고 이런 식으로. 네네. 적어도 세 번에 한 번 정도 거르는 게 좀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단독주택이라는 말 자체가, 네. 다른 단어로 쓸 수 있는 유사어를 반드시 찾으셔야 되거든요. 단독주택이 전원주택으로도 검색을 하긴 하는데, 네. 전원주택이라고 얘기하면 사실 약간 녹지를 끼고 있는 주택이다 보니까 네.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네. 그런 네. 단어들 말고, 뭐 네. 예를 들면은 단독주택? 네. 저는 약간 독채? 약간 독립적인 집,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비슷한 거 한번 쳐볼게요. 네. 이런 키워드 도구를 제가 왜 보라고 말씀드리냐면 이런 거 있죠. 뭐 타운하우스 이런 말도 있고 뭐 전원주택 저희가 짓는 건 타운하우스가 좀 아니라서 다르죠. 예. 달라요. 음, 진짜 그래서 말이 딱 전원주택, 단독주택 말고는 없네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그렇구나. 다른 그 단어를 쓰게 되면 네. 이제 검색이 검색하려고 또 하는 안 걸리니까. 사람이 네네. 검색하려고 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네. 그러면 이제 약간 네.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네. 하신 것처럼 뭐 마당이 있는 집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네네. 약간 이제, 테라스가 네. 넓은 집, 뭐 약간 네. 독립적인 집, 뭐 약간 네. 뭐, 이웃 신경 안 써도 되는 집. 약간 이런 식의 이제 네. 스토리텔링으로 풀어서 하는 제목들을 조금 섞어서 네. 단독주택으로만 단일로 계속 노출하기보다는 그냥 관점을 네. 가지고 노출을 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어차피, 네. 그러니까 관점이죠. 이것도 관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 그, 뭔가, 여기 지금 이제 마당이 있는 집 하면은 그게 단독주택일 수 있지만 그냥 김포 마당 있는 집 아, 하면은 나 마당 있는 집 찾고 있었어. 이렇게 되고 뭐 예를 들면 뭐 그 주차장 넓은 집 이런 식으로 찾을 수도 있는 거고. 어, 음. 어, 그리고 이제 1, 2층 뭐 같이 쓰는 집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뭐 음. 복층 집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음. 약간 다양한 그 키워드를 창작을 네. 계속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본문,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목에 쓰지 않고 해시태그에만 써도 노출이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다른 네네. 사람 쓴 글에 이제 밑에 노출이 되죠. 그래서 네. 메인 글을 단독주택 넣고 쓰고, 그 네. 나머지의 글들은 스토리텔링과 관점을 넣어가지고 약간 풀어내는 제목들을 계속 개발하셔가지고, 네. 이제 고객들 상담하다 보면은 단독주택을 계약하는 이유들이 나오잖아요. 네네. 네, 그 이유를 찾아서 제목으로 스토리텔링을 계속 풀어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괜찮네요. 네. 예, 그래 그게 사실은 그거밖에 솔루션이 없어요. 왜냐면 단독주택 지금 저도 검색해봤잖아요. 뭐라고 검색하나. 근데 네. 없어. 네, 예. 맞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렇다고 뭐 다른 단어를 내가 창작해도 사람들을 모르고. 근데 이제 네네. 대신에 스토리텔링한 제목으로 들어가면 관점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포커스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네. 제가 그 검색할 때 뭐 그런 제목 검색했거든요. 수영장 있는 집 막 이런 거. 저 네네. 수영장 있는 아파트 너무 살고 싶어가지고 네네. 수영장 있는 집 뭐 이런 식으로 검색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어머니 댁이 왕테라스가 있는데 테라스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왕테라스 있는 집 뭐 이런 식으로 아, 검색하고 있고 네. 왕테라스로 검색하기도 해요? 저는 해요. 저는 되게 많이 아, 했어요. 근데 아, 어쨌든 제가 고객이잖아요. 네네. 예. 근데 왜 왕테라스가 관점이 생겼냐면 코로나 네. 시기에 외출을 못 네.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테라스 있는 집들이 되게 인기가 있었던 시기가 있었대요. 네네. 그래가지고 예. 근데 저희는 딱 코로나 시기에 엄마 아빠가 이사 간 집이 왕테라스가 있는 집이어가지고 정말 아, 네. 야외 활동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저희 막 가족들끼리 막 바베큐 파티하고 뭐 하고 막. 예. 음,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실외 활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막 네네. 수영장도 애기들 막 여름이면 막 술 해주고 막 이럴 수 있는. 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관점인 괜찮네요. 거죠. 예. 아, 그래서 네네. 제가 뭔가를 소개할 때 스토리텔링과 관점을 넣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걸 네. 찾는 이유, 이게 왜 좋을까, 막 이런 것들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 어, 독채라는 단어도 단독주택이랑 또 네. 맞물려서 많이 하니까. 그리고 뭐 네네. 예를 들면 대가족 살기 좋은 집 이런 거, 네네. 뭐 아이 키우기, 뭐 소음 걱정 없는 집 그런 것도 다 음, 관점이잖아요. 단독주택이 네네. 소음 걱정 없는 집이 될 수 있으니까. 그죠? 네네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뭐 정원이 있는 집, 뭐 이런 거. 네네. 이런 관점들을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음, 결국에는 네. 단독주택을 대체하는 어떤 관점이 있는 단어로서 계속적으로 이제 물려서 들어와서 결국에는 그들이 원하는 포인트도 잡아서 셀링 포인트도 잡히는 글도 되고 단독주택을 네. 소개하는 다양한 방식의 키워드를 만들어내기도 하니까.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네네. 그리고 저는 원래는 이제 부동산이다 보니까 이제 네, 경제 재테크 부분으로 가려다가 이제는 리빙 쪽으로 인플루언서로 하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네, 왜냐면 어쨌든 이제 단독주택의 라이프고 인테리어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즘에 사람들이 다 관심 있어 하고 저도 또 그쪽으로 관심이 많아서 네, 리빙 쪽으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세 번에 한 번 걸로 이런 식으로 뭐 키워드를 하든 뭐 단독주택에 대한 거를 하더라도 다른 리빙 부분이랑 같이 포스팅을 해도 전체적으로 블로그의 그 흐름을 끊지 않는 건지 아니, 어떻게 너무 좋은 생각하세요? 방법이에요. 너무 좋은 방법이고, 네, 지금 또 완전 최강점이 있어요. 네네. 뭐냐면, 집을 팔 때요, 그 집에 네. 어울리는 소품을 가져가서 그 집에서 사진을 찍으세요. 아, 네네. 그러면 소품 소개하면서 저 집은 어디예요? 이러면서 집도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 포스트를 연관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 여기 욕실에 네. 인테리어 소품이 있어. 그러면 그거를 소개하는데 네. 여기 사람들이 뭐 댓글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이 욕실은 어디에 있는 뭡니다. 이거 궁금하신 분은 제 블로그 어디 글을 보세요 하면서 연결해 주고 그런 식으로 아, 이제 네. 만들면은 둘 다 같이 갈 수 있죠. 둘 다 조합해서. 아, 둘 다 잘 될 괜찮네. 수 있죠. 네. 예를 들면 괜찮네요. 이런 거울도 소개하면서 그 거울 어디서 네. 샀는지 알려줘. 네. 음, 음. 그러면은 집도 소개되고 거울도 소개되고 그리고 이 제품은 쿠팡 네. 파트너스나 이런 거 링크 해가지고 또 구매할 수 있게 이제 네. 그 링크 열어놓고 어, 음, 그렇게 해가지고 또 괜- 연결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네, 솔루션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저는 브랜딩이라는 거는 이제 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뭘 하고 싶은지가 더 중요해요. 저는 항상 컨셉을 짤 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역으로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나는 재테크 할 거야 이러면은 재테크에 맞춰서 나를 이렇게 막 집어넣잖아요.
네. 그렇게 컨셉을 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네네. 하냐면 당신은 뭘 하고 싶어요를 먼저 봐요. 그래서 나 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막 다 하고 싶으면 그 다 하고 싶은 걸 딱 나열을 해놓고 이걸 다 할 수 있는 걸 묶어요. 그게 네네. 브랜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 이제 네네. 우리가 브랜딩 하려는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나답게 살고 싶고 나답게 사는 걸로 돈 벌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네네. 안에서 이제 내가 성과를 내고 싶고. 근데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지금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고 싶은 건 뭐고 하는 일은 뭐다. 그럼 그 두 개를 콜라보하면 뭐가 될까? 그게 나오는 게 지금 이런 컨셉인 거예요. 그래서 두 네. 개를 분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간다고 생각하고 내가 되게 유리한 고지라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난 항상 네. 예쁘고 멋지고 좋은 집을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집에 어울리는 음, 소품, 그 집에 어울리는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두 가지를 이제 함께 돈 벌 수 있는 구조가 되죠. 그러면은 네. 남편 일을 도우시면서 본인의 정확한 어떤 세일즈 카테고리가 생기니까 거기서 시너지를 내서 훨씬 더 활성화가 되고 나중에는 집에 가구까지 다 넣어가지고 같이 팔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네네. 컨셉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그런 인테리어도 많이 하니까.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그다음에 또 안 하신 분 우리 은정님 다음 우리 눈깔 사탕 외계인님. 우리 남자분 아닌데 은호님? 여자분 어디 가셨지? 네, 은호님 우리 링크 안 주셨어요. 은호님도. 저 명예정단 채팅방에다가 링크 드렸는데, 그래요? 글로 네, 볼게요. 그러면. 저도 잘 못해서. 아이, 잘하고 못하고가 어디 있습니까? 다 시작하는 건데. 아까 저기 눈깔사탕 외계인님이 제일 마지막에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은호님 먼저 보겠습니다. 요거 글로 먼저 볼까요? 네네. 네. 맛있겠다. 떡볶이. 여기 이런 거, 그쵸? 이런 거는 이제 너무 상업적인 느낌도 강할 뿐 아니라 맞아요. 네, 이런 거를 클릭할 확률이 되게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해시태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시태그 창으로 분류해서 움직이시면 되고요.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럼 나왔으니까. 네, 저도 네, 원래는 해시태그를 이렇게 앞부분이라든가 뭐 중간에 웬만하면 안 썼었는데, 네, 제가 검색이 얼마나 잘 되나 한번 해봤더니, 요 네. 초반에다가 해시태그를 써 넣으니까 검색이 그게 걸리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이후부터 몇 번 해본 게 이게 시도한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건 안 쓰는 게 나은 거예요? 아니요, 쓰는데 해시태그 음. 창에다 쓰시면 돼요. 해시태그 그렇게 창. 했을 때는 그 네. 글이, 그러니까 이 아이는 바로 검색에 뜨는데 다른 아이들은 잘 안 뜨는 경우?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어, 있었겠지만. 네, 아마 종합적인 조건들에 의해서 맞아 떨어졌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요거 때문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이제 상위 노출할 때 요 해시태그의 영향이 그렇게 크다는 게 어느 정도 증명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저는 모든 글을 상위를 시키잖아요. 근데 네. 저는 해시태그를 본문에 한 개도 쓰지 않거든요. 아, 그러니까 해시태그의 영향력이 그 노출의 상위 노출 영향력은 없다고 보셔야 돼요. 음,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노출에 뜰 수 있는 거는 내 키워드, 이렇게 썼던 키워드가 되게 세부적인 키워드라서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았거나, 아까 음, 말씀드린 제목에 넣은 키워드와 이 본문에 넣은 키워드의 조합들이 구성이 잘 맞았거나, 뭐 이런 것들. 근데 만약에 음, 내가 해시태그에 넣으면서는 이 구성을 맞춰서 잘 넣는데, 내가 이거를 안 쓸 때는 그 구성을 잘 맞추지 않았다. 이러면 노출이 떨어질 수 있겠죠. 음. 그런 약간 종합적인 조합들이 있어서 그렇지 해시태그를 넣는 것이 노출이 더 잘 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얘기해 주시고 이거는 지금 공지 그리고 이게 약간 이벤트 하시고 뭐 이런 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블로그는 블로그다운 어떤 성향을 가져가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뜻이냐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글의 이런 거는 상세 이미지에서 가져온 느낌 같은 느낌인 거죠. 아, 요 네네. 앞에서. 그러니까 약간 상업적인 그런 어, 느낌들이 강하긴 한데, 물론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되는데,
이제 모든 글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이건 이벤트 글이니까 특별하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블로그는 블로그다. 우리가 홈페이지나 쇼핑몰에서 가지고 온 이미지나 가지고 온 자료들이 블로그에 또다시 재탕이 된다면 굳이 그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블로그는 오히려 관점을 내가 이걸 파는 사람이 이게 아니라 내가 이거 케이크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성의 있게 내 마음을 담아서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줘야 되는 건 내 진심과 진정성 같은 느낌인 거고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나의 프로페셔널을 보여주는 게 어떤 목적일 수 있는 거죠. 근데 물론 글의 목표가 다를 때 나는 여기서도 그런 걸 보여주는 목적이야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쇼핑몰 사진 같은 걸 똑같이 여기다 갖다 쓰는 것 자체는 이제 사람들이 느낄 때 상업적인 느낌으로 다가오니까 여기는 나를 고객으로 보는 블로그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그 약간의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점을 조금만 다르게 해도 달라진다는 거죠. 저도 제가 매번 고민하는 게 네. 다 케이크도 너무 정해져 있어요. 어르신들 생신이나가 주니까 너무 상업적인 게 노골적으로 티가 나니까 네. 제목 짓기도 너무 힘들고 이 내용도 볼 때에도 좀 약간 스스로 부끄러운 거, 쑥스러운 거 그런 것들이 약간 근데 너무 그런 고민스럽거든요. 목표는, 그러니까 그 세일즈의 목표의 글은 그럴 수밖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거를 조금,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구두를 팔아요. 네. 그러면은 구두를 파는데, 예를 들어 내가 구두를 파는데, 구두가 둥근 코에 7cm에, 뭐, 에나멜 소재예요. 이렇게 소개하는 거는 정보잖아요. 스펙이죠.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제가 오늘은 뭐 가게에 손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빨간 구두를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왜 추천했더니 빨간 구두 신고 가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더라. 근데 이분이 뭐 되게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시길래 그러면 우리 빨간 구두 신고 소원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추천해 드렸더니 너무 기분 좋아하시면서 그 구두를 사갔다. 뭐 이런 얘기를 담는 거죠, 블로그에. 그러면 A를 선택하겠어요? B를 선택하겠어요? 이게 당연히 후자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관점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개하는 선물은 다 똑같아요. 근데 그 사람마다의 스토리는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은 뭐 어떤 분이 결혼을 하는데 이제 상견례 가기 전에 그 예비 시어머니에게 선물한 뭐 이렇게 케이크 준비한다고 해서 그분한테 특별하게 거기 꽃에다가 뭐 그 어머니가 무슨 꽃 색깔을 좋아하는지 물어보고 그 꽃을 특별히 만들어 넣어줬다든지 막 이런 약간 스토리텔이 있잖아요. 어떤 맞아. 감성적인 포인트? 네. 평상시에는 그렇게 썼는데 요거 약간 시즌이 이래가지고 작정을 하고 쓴 그쵸. 거라서 좀 요렇게 되긴 했어요. 맞아요. 예. 그쵸.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정을 하고 쓴 글은 그 티가 나. 목적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 목적대로 쓰시면 되는데, 이제 그 목적대로 쓰는 글에서도 상세 이미지 이런 것보다는 조금 약간, 근데 이건 목적이 있는 글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더 고르기가 쉽겠네요. 그죠? 맞아. 그래서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긴 했는데. 네. 근데 약간 성과적인 부분에서 조금 떨어졌었죠. 네. 이런 글 같은 경우에는요, 네. 대표글 설정이랑 공지글 설정이랑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지금은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네네. 딱 팔리는 시기는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 시기에는 진짜 키워드 선정이 진짜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너무 많은 키워드를 운영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복잡해진 거죠. 그러니까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떨어지죠. 그래서 물론 뭐 해시태그 검색이든 뭐 이미지 검색이든 뭐 여러 가지로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개로 글을 분절해서 시즌에는 완전 달려야 되는 시즌이잖아요. 그런다고 하면은 어버이날 선물 이렇게 딱 잘라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글의 정확도를 높이는 거죠. 어버이날 선물하면은 뭐 사랑하는 엄마, 아빠 뭐 이런 얘기 나올 거고 뭐 어버이 은혜가 생각나고 뭐 이런 단어들이 막 조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뭐 거기에 관련된 그 얘기? 왜 케이크를 하는 게 좋은지 막 이런 얘기? 뭐 그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왜 어른들이 이런 떡 케이크를 받았을 때 좋아하는지, 그거는 그동안 경험으로서 사람들한테 후기를 많이 얻으셨을 거고, 그런 얘기를 통해서 얘가 왜 특별하고 중요한지, 그런 얘기들을 좀 같이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내는 글은 결과를 내기가 어려워요. 어. 그래서 이런 글을 쓰더라도 잘라서 좀 키워드를 분산시켜가지고 집중한 글들로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케이크 진짜 예뻐요. 그래요? 네, 감사해요. 진짜 예쁘네요. 이런 것도 포커스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런 것도 너무 정성스럽잖아요. 영상도 딱 다 집어넣어주시고, 케이스도 너무 좋고. 근데 예상외로 그 케이크 근접샷이 많지는 않네요. 아, 여기 뒤에 있구나. 음. 음, 진짜 열심히 쓰죠. 그래서 그 글을 하나로 간략하게 좀 쓰시고 사람들이 쉽게 선택하고 쉽게 할 수 있게, 저 같으면은 요 글을 조금 이렇게 딱 키워드 잡아서 짧게 쓰고 나머지 글을 분리해서 쓸 것 같아요. 1번 케이크는 이쪽으로 썸네일로 연결, 썸네일로 연결, 아, 썸네일로 연결,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개요는 이 글에서 보고, 그래서 정확한 이벤트 정보를 짠 하고 보여주는 거죠. 이거 이벤트 이거 하고 있고 1번, 2번, 3번, 4번, 5번은 이거고, 이거 하면 혜택이 뭐고, 금액은 얼마야. 이렇게 딱 알려주고, 그 각각의 1번, 2번, 4번, 3번, 4번, 5번의 디테일한 그 제품에 대한 설명은 이 글을 확인하세요 해서 각각의 케이크 밑에 글을 짠짠짠짠 해서 5개 글로 연결하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객이 읽을 때 이 글이 부담이 없고 전달이 잘 돼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걸 여기서 다 보여주고 여기서 다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게 다 눈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목표를 가진 글이어도 그 목표가 조금 더 또렷한 결과를 나올 수 있으려면 결국에 기획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저는 이거 포스팅할 때도 시간이 정말 한 3시간 이렇게 걸리나 봐요. 사진 다 하고선 작업하고 쓰려면. 그러니까 맞아요. 진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지 아니면 다른 분들도 그러신지. 아니, 이 정도 쓰시면 당연히 3시간은 더 그런 걸릴 것 거예요?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3시간 내에 쓰신 거면 잘 쓰신 거예요. 근데 일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이런 네. 거. 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읽는 사람도 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읽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뭐냐면 있겠네요. 은호님이 힘든 음, 만큼 읽는 사람도 그 에너지를 음, 쓴다. 그래서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표는 뚜렷하니까 나 이날 선물할 이 케이크를 이 이벤트에 이 가격에 이 혜택에 당신들에게 줄게요. 선주문하세요. 이게 팩트인데 그 팩트 전달이 너무 그러니까 뭐냐, 이렇게 너무 많은 얘기를 한 거지. 덧붙인 말이. 근데 덧붙인 말이 너무 많으니까 얘는 너무 예쁘고 좋은데 이걸 다 읽을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고객도. 그러니까 본인이 쓸 때 그렇게 느껴지면 그거는 고객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읽기 힘들어지는 글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략을 짜서 각각의 글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택의 요지가 사실은 또 너무 많은 것도 문제가 돼요. 차라리 잘라서 가는 거지. 네. 스승의 날 케이크 이거, 뭐뭐는 케이크 이거, 뭐 남자 선생님한테 이거, 여자 선생님한테 이거, 이런 식으로 분류해가지고. 진짜 그렇게 했어도 네. 좋았겠네요. 네, 그래서 각각의 케이크에 컨셉 붙여가지고 공주님 같이 공주 같은 엄마한테는 꽃 화단이 들어간 것 같은 케이크라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컨셉을 입혀가지고 각각의 이제 설명을 좀 하는 거죠. 네네네. 네. 그런 식으로 약간 분리해서 글의 양도 조금 이렇게 컴팩트하게 하고 전달도 확실히 되게끔 구조를 짜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네. 우리 고객 한 명 생기실 것 같아요. 우리 전희님이 너무 예쁘다고. 오케이. 너무 좋습니다. 그럼 또 질문이 해소가 되셨을까요?
예, 저는 항상 그 제목 짓는 게 너무 상업적이어가지고 이게 고민이었는데 아까 네, 신은정님 그 네, 같은 고민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식도 저도 좀 네, 따뜻한 블로그였으면 스토리텔링한, 좋겠는데 네, 맞아요. 너무 그런 것들이 고민이었고 원래는 이 공방 때문에 정말 네, 뭐 디지털 뭐 요런 세상 잘 몰랐는데 네, 시작을 한 거였어요, 블로그를. 근데 하다 네, 보니까 이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시간은 당연하죠. 한정돼 있는데 네, 그래서 공방 일도 중요하지만 또 요런 쪽으로 해가지고 저의 그러니까 다른 일, 뭐 부캐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음,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옮겨갈 수 있으면 옮겨가거나 아니면은 더 추가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나 잡아서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 공방하면서 또 다른 관심사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하면 될까요? 저는 약간 그런 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뭘 거요?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좋아하시는 취미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뭐가 보통 있으세요, 이런 혹시? 쪽이죠. 손으로 만들어서 뭐 하는 것들, 아름다운 것들. 아니, 그런 거 말고 뭐 이렇게 뭐 영화든 드라마든 뭐든 뭐 이런 네네네. 것들, 책이든 아, 아. 뭐 있으세요, 혹시? 전 지금 책 좋아서 북클럽 활동 이런 거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면 떡 케이크를 네. 책을 만드시면 어때요? 책 커버. 할 수 있을까요? 뭐 그거는 뭐 이제 시도죠. 음, 근데 음. 약간 그래서 떡 케이크, 그러니까 내가 읽은 책을 떡 케이크로 딱 표지를 만들어서 리뷰를 하는 거야. 나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 아, 것처럼 뭔가 접목. 아, 내가 좋아하는 아. 게 있는데 예, 뭔지 어떤 왔어요. 의도인지는 아시죠? 예. 네네. 예. 예를 들어 내가 어, 샤넬 뭐 그 백을 좋아해. 그러면 샤넬 음, 백 시즌이 신상 나올 때마다 샤넬 백이랑 음. 똑같이 생긴 떡 케이크를 만드는. 아, 아.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예, 취미가 알아. 뭔지 몰라요. 음, 그 음, 취미에 좋아하는 거를 얹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좋아하는 걸 얹어서 그 음. 분야에 아무도 안 하는 걸 하는 거죠. 왜냐면 지금 이 떡 음. 케이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걸 하잖아요. 물론 디자인의 차이는 있어요. 내가 한 게 훨씬 더 네네네. 예쁠 수 있고 내가 하는 게 더 음, 프로페셔널하고 너무 퀄리티가 좋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음. 불구하고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비슷해 보일 수 있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네. 그걸 뛰어넘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하는 걸 해야 되는 거야, 남이. 음, 근데 남이 음, 안 하는 것 중에 호감과 흥미와 그런 거를 내가 갖고 있으면서도 남들에게 음, 어그로 끌 수 있는 거. 그런 게 뭔지를 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너무 좀 앙금, 감사해요. 네, 그래서 앙금 케이크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컬러가 한정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컬러 음, 안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를 또다시 역으로 생각하시기 좋을 것 같거든요. 음, 그런 관점을 음. 하나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 네네. 네. 신선한 것 같아. 네, 맞아요. 그래서 음,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다르다는 게 사실 막 음, 너무 많이 다른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진짜 작은 차이예요. 그러니까 카카오톡 음, 같은 것도 문자 메시지를 그냥 핸드폰으로 그냥 인터넷 라인으로 문자를 주고받는다? 그런 작은 차이였잖아요. 똑같이 문자를 음, 주고받는 건데. 근데 그게 그렇게 큰 파격적인 어떤 아이디어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음, 것처럼 우리가 가진 어떤 뭔가 아이디어, 뭐 브랜딩에 대한 어떤 그런 컨셉, 인사이트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있는 거 안에서의 조금의 차이거든요. 그걸 뭘로 만들어갈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면 좋을 것 음. 그리고 저 이거 포스팅 하면서 저도 이제 포스팅에 관련된 기초 지식이 너무 없어가지고 같아요. 궁금한 게 우리 사진 같은 거에도 사진 그 네. 캡션이라고 그래야 되나? 설명? 그거 굳이 아, 안 네네. 따라도 상관없는 거 맞아요? 크게 문제는 없어요. 네. 아, 왜냐면 그것 또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시태그랑 똑같아요. 기능은 음, 있고 써도 되지만 음, 안 쓴다고 음. 상위 지장은 노출이 주지? 덜 되거나 문제가 생기진 않는 영역. 근데 음, 쓰면 더 친절한 영역? 근데 안 음. 써도 뭐 노출에 영향을 주진 않는 영역. 네, 아, 그런 그러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사진의 파일명도 예를 들어서 뭐 떡케이크 이렇게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안 네, 바꿔줘도 돼요? 네, 안 내가 해도 돼요. 여지까지 막 그렇게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었어요. 아, 저을 때 그거 하지 아, 마세요. 요즘 그렇게 안 아, 하는 게 추세라서, 음, 네, 그건 음, 맞지 않습니다. 네. 그럼 다른 분들 설명해 주시는 거에 궁금증이 좀 많이 해소가 돼가지고, 네, 저는 궁금한 거는 그러한 것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너무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해요. 네. 네.
그다음에 우리 눈깔사탕 외계인님이 마지막인가요? 저희 나머지 분들 다 하신 것 같은데. 그죠? 오케이. 네, 왔네요. 오늘 조금 늦게 들어오셨어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네, 오늘 조금 알바하러 갔다가 10시에 끝나갖고, 아, 네, 그러셨구나. 네, 아, 그래가지고 끝내고 바로 들어오기는 했어요. 잘 다녀오셨습니다. 어떤 걸 좀 봐드릴까요? 지금 기품을 사실, 만들어 파는 공간이 됐네요, 이제. 네, 지난번에 그 이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 사실, 요번 달 하면서 이렇게 블로그를 쓰면서 이제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이제 개인적으로 일이 너무 많아갖고, 네, 쓰긴 써야 되는데, 네, 막 진짜 좀 약간, 어떻게든 하루에 한 개씩은 쓰려고 네. 했거든요. 그래서 그 주제에 맞는, 뭐라고 해야 되나? 블로그 글을 쓰기를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그래서, 요번 주는 그냥 진짜, 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먹는 거로 이제, 많이 쓰셨네요. 네, 많이 쓰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먹는 것도 이제 뭐 그냥 집밥 혼자서 뭐 이제 냉장고 털기 막 그런 이제 식으로 또 이제 또 어디 나가서 먹게 해갖고 했는데, 네, 내가 이걸 하면서 어 솔직히 이거는 내가 이런 거 하고 있다 그냥 자랑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오케이. 음, 우선은, 네, 지금 쓰신 글을 쭉 봤어요. 얘기 네, 들으면서. 네. 지금 쓰는 방식은 그냥 내 일상 기록에서 벗어나기는 힘든 구조예요.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은 네,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했듯이 우리는 페이지에 체류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확보되려면 네, 적당한 길이의 사진과 글이 필요하고 또 네, 그 안에서의 관점도 존재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네, 필요한 정보도 존재해야 되고 사람들이 네. 어떤 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거를 해소해주는 어떤 방향성의 글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나 이거 했다, 나 이거 먹었다, 뭐 했다 이런 약간 간단한 어떤 기록 형식으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 안에서 나도 이러고 싶어, 나도 이렇게 배울래 이런 관점이 생기기는 조금 어려운 구조인 거죠.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있어서 조금 글을 쓰시는 거를 약간 방향을 다르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글은 음, 내가 나를 기록하기 위해 쓰는 글이 아니라 나는 이 글을 누구를 위해서 쓰는 글일까? 이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글을 썼어요. 다이어트 뭐 쓰고 다이어트 식단을 썼어요. 그러면 요렇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메뉴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이게 왜 다이어트 할 때 이게 나한테는 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는지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그런 관점을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구조를 주지 않으면 그 블로그를 오는 사람들이 갖는 기대감 같은 것들이 어, 계속 그 오다 보면서 계속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머물게 하는 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블로그에.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눈깔사탕 외계인님의 매력은 어쨌든 이제 글 쓰는 거 보면은 약간 자기만의 컨셉으로 이렇게 약간 오른쪽 정렬해서 이렇게 이모티콘도 쓰고 뭐 이런 약간 형식을 자기 나름의 이제 개성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쓰는 사람은 이 사람이야 뭐 이런 식의 어떤 나름의 컨셉이 있고 또 말하시는 것도 뭐 이렇게 쉽게 쉽게 읽히게 쓰는 그런 장점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글을 내가 이 글을 왜 읽어야 하지라고 누군가에게 반문한다면 거기에 답을 줄 수 있는 답변이 되지 않는 글이면 이게 지속적으로 되면 그냥 내 블로그는 이웃의 힘으로 클 수는 있지만 노출이나 상위 노출 뭐 키워드를 잡고 이런 걸로 이어지는 게 안 되다 보니 다음 단계 레벨로 올라가기가 조금 어려운 거죠. 음, 그래서 네. 조금 남을 위한 글을 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서 함박 스테이크 가정식이에요. 그러면은 어, 이거 내가 만든 요리잖아요. 그러면은 네,
이렇게 해서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이게 아니라 여기서 관점은 뭐냐? 나도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 먹고 싶은데 이게 관점일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러면 집에 뭐 예를 들면 관점을 주는 거죠. 집에서 만들어 먹는 그 함박 스테이크 맛집 그 뭐 따라 해본 홈메이드 가정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 쓰면 아 집에서 이걸 만들어 먹을 수 있구나. 그럼 그때 내가 재료를 뭘 썼는지 이제 요 함박 스테이크는 어디 브랜드 뭐를 샀고 그게 한 덩이당 뭐 그램이 얼마나 되고 그리고 뭐 이 야채는 어떤 야채를 샀고, 뭐, 얼마가 들었고, 어떻게 삶았고, 어떻게 씻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구나. 샐러드 소스는 함박스테이크 소스는 여기에는 이 브랜드가 어울리는구나. 이 샐러드에는 이 소스가 어울리는구나. 이런 관점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집에서 만들어 먹은 걸 자랑하는 거,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만들어 먹은 거 나도 똑같이 따라해서 만들어 먹을 수 있겠네? 이 관점으로 꼼꼼히 읽으면서 거기 안에서 정보를 얻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소스들이 계속 들어가 주지 않으면 이건 그냥 나에 대한 기록만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되게 아. 1차원적인 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 왜냐면 제가 아까운 거예요. 그 네. 눈가사탕님이 글을 재밌게 쉽게 잘 풀어서 잘 쓰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코칭해주는 이 부분만 생각해서 글을 쓰시면 되게 잘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건지 이해됐어요. 네. 이해됐죠? 그죠? 네. 그래서 뭐 이게 예를 들어서 네, 네. 얘기하세요. 보니까 진짜 그냥 기록용 나 이랬다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글을 보면은 네, 나 오늘 이거 했어. 네, 너도 한번 그냥 해봐라고 저는 그렇게 갖고 생각을 해갖고 네,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말씀 그렇죠. 들어보니까 네. 나 네, 이거 했어까지인 것 같아요. 네, 나가 이거 네. 했다 끝 네. 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네. 우리가 그러니까 남들이 읽어야 되는 글은 나 이거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좋았는데 너도 이렇게 해보면은 도움이 될 걸 한번 따라 해볼래? 까지가 나와줘야 되는 거죠 글 속에. 네. 근데 왜 제가 눈가사탕 외계인님이 앞으로 그거에 관점이 생기면 잘할 거라고 생각이 되냐면 저희가 리뷰단을 해봤잖아요. 네. 요 디깅 리뷰하실 때도 여긴 저희가 가이드가 있었어요. 네. 뭐 사진 얼마 정도 넣어주고 모두 넣어주고 이런 게 있으니까 진짜 열심히 이렇게 성실하게 쓰셨어요. 네. 나의 관점도 넣고 내 내용도 넣고 네. 내가 생각한 것도 넣고 너무 리뷰를 잘 써주셨어. 어. 이럴 수 있는 사람인데 안 하고 있는 거지 저런 음. 리뷰에서는. 근데 그게 이 내가 성의가 없어서 이게 아니라 지금 이게 연결이 안 된 거죠. 내 구조에. 네. 그래서 내 시냅스에 딱 이 정보가 들어가야 돼. 이런 관점으로 글을 써줘야 사람들이 읽을 만한 글이라고 생각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네. 이해 가세요? 네,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한번 다음 챌린지 하시면 그렇게 좀 준비해서 가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글 쓰시고 뭐 사진 찍고 이런 건 워낙 잘하셔가지고 거기선 제가 같아요. 코칭할 게 없습니다. 네, 근데 어. 이제 관점을 네. 가지고 네. 약간 내용을 충실하게 이제 상대가 뭘 원할지, 뭐가 도움이 네. 될지를 생각하면서 쓰는 글, 그게 이제 앞으로의 성장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아닐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가 오늘 요거 다 마무리된 것 같고요. 저희 단체 사진 하나 찍을게요. 카메라 켜실 수 있는 분들 켜주시고 또 이게 기념이기 때문에 이 전 타임 제가 단체 사진을 안 찍었어요. 깜빡했어요. 우리 한 찍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번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아이고,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희 코칭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